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 대표는 정부의 2025학년도 확대 결정은 유지하되 2026년 증원만 보류하자고 한 겁니다. 지난 20일 박단 이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 만남 이후 여권과 의료계 소통 창구로 역할을 모색한 과정에서 얻은 결론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반응인데 의대 증원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예정대로 추진한다입니다. 자, 지난 1월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발한 전공이 만여 명이 병원을 집단 이탈했고 10,000명이 사직했습니다. 추가 모집에도 복귀율은 1.4%. 자, 의료 공백 사태는 6개월간 지속되면서 응급 의료 체계 마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간호사, 의료 기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 노조가 또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제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자, 진수 의원님, 네.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보셨잖아요. 네, 네. 이 문제 정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아, 정말 걱정인데요. 지금 거의 8개월째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그나마 뭔가 대화하고 뭐 소통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이대로는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이 그 의료 개혁 이라는 명분으로 의사 증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이건 뭐 소신과 뚝심으로 비춰졌지만 사실은 소신과 고집, 뚝심과 옥이라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신, 뚝심은 이제 간데없고 이 고집, 오기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그 느낌까지 개인적으로 드는데 애초에 시작은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응급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의사 증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필수 지역 의료, 응급 의료부터 지금 이제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들고요. 그래서 좀 부디 국민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용산에서 반대하는 의사들 쳐다보지 마시고 또 늘 호시탐탐 비난하려고 벼르고 있는 야당 의식하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좀 결자해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이런 말씀 하신 거 상기시키면서 좀 뭔가 결자해지의 물꼬를 좀 터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저는 용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디 30일 그 여당 대표하고 만나실 때 뭔가 좀 그 해결의 물꼬를 트는 조금 그 고집이나 오기로 비춰진 이런 걸 조금 꺾고 국민을 생각하는 이런 해결의 물꼬가 좀 30일 만남에서 튀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좀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적인 마인드,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번 자기가 결정 내린 부분을 자기 임기 내에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오랜 전통과 습성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의 정책을 말하기 시작하면 공무원 입에서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바꾸는 형식으로 혹은 차관을 바꾸는 형식으로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방식의 실제로 입장을 바꾸려면.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대표회담을 통해서 옛날에 2013년 철도파업에 있었던 것처럼 여야가 합의해서 보건복지와 교육위가 함께하는 국회 의료산업, 의료교육 인력 배양을 위한 전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 부분을 국회에 들어옴으로 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다시 재부각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2013년 철도 파업 때
국토교통위에서 소위를 만들어서 2013년 말에 파업이 타결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의료교원 확충과 또 실제로 마스터 플랜을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그런 틀을 이번 그 윤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을 예를 들면 하나를 의안을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고 얘기하면 서로 상처만 나고 결과에 반전이 없다면 오히려 저희들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라는 제안을 해보면 대통령도 좀 뭐 그냥 저기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지금 그 정부와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의대 정원 방안은 결과적으로 의대 인력, 전문 인력 감축 방안이 됐습니다. 전략적으로 더 줄어들고 있고 8월 말에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의대 정원에 전혀 못 미치는 어떤 되면 내년 전체적인 의대와 관련된 교육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방 인력을 서울에 갖고 온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방의 분란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과 하나의 안을 주고받는 차원보다는 의제 전체를 국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댓글 중에 일단 내년도에 이제 1,500명 증원이라는 성과를 냈으니까 이젠 좀 대통령이 유연하게 대처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은 되게 통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이라는 비과학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추진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지금 6개월 만에 의료 붕괴까지 걱정하는 지경이 돼버렸거든요. 저는 반드시 책임을 분별해서 좀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9월 15일에 이제 수시 1차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풀려면은 9월 15일 전까지 푸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지금 의료 쪽에 국민들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은 보건에 관련된 불안감을 가지고 불편을 좀 겪고 계시는 거고 의료보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업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경제 문제도 연관돼 있고요. 또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은 교육에 관련된 문제까지 이게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진료를 못 보고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까지도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1번으로 지켜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와 싸우고 환자랑 싸우고 이제는 국민 전체와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그 의지 말고는 그 고집과 오기 외에는 저는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전공의들이 반발하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의대 정원을 비과학적으로 하는 거를 일단 철회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전공의 중심으로 저는 문제를 다시 풀면 해결 가능하다. 전공의들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전공의들이 복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아집과 고집을 좀 내려놔야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거를 원점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려놓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서 저는 의사 수가 필요한 만큼을 과학적으로 단계적으로 의료 보건단체들의 협의를 거쳐서 늘려나가는 것이 전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치 이제 결단인 양 이렇게 이제 언론에 투영이 됐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굴복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 선택을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성격으로 보나 지금까지 스타일로 보나 본인의 결정을 철회한 적이 없고 또 본인이 임명한 사람을 책임 물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식으로 풀지 않으면 예상되는 어떤 그 파국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제고 이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존선용으로 뭔가를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400명 늘리려고 했다가도 코로나와 겹치면서 이게 안 됐던 문제를 본인은 그게
5배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이고, 그냥 시중에 일반인들이 말할 때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이 제일 힘이 세다고 하는 두 집단이 충돌되니까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이길 수가 없는, 둘이 다 망하든지 아니면 한쪽이 굴복되든지 이런 일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흔히들 두 칼잡이들이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상태지만 이제 지금은 그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 의로 대란을 넘어서는 정말 이제 국민의 생명이 위협되는 이 상황이 왔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김행주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이건 국회로 가져오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국회로 가져오는 결단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결정을. 그러니까 이 모든 개혁의 어려움을 하려면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합의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향후 의사의 자격 문제, 간호법 문제, 이 모두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 걸려 있는 것들의 전체적인 것을 이게 국회가 결단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로 넘기고 국회가 결단하면 여야가 일치 단결해서 해야 가장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지금 현재 전공의의 이런 그 의대 정원 문제로 가지고 파업을 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정원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어떤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정부도 그러고 의대의 전공의도 그러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협상해 나갈 일이지, 이걸 국민의 생명을 걸고 파업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힘이 세다고 하는 의사 집단과 맞서려면 정치권이 하나의 의견으로 여야 협치를 해서 의견을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그래서 먼저는 이 30일 뭐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모인다니까 거기서 결단하고 여기서 나가서 야당과 합의하고, 그래서 새로운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이 길을 해결할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